성공을 권유합니다. 희망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권유합니다. 권유경제TV 권순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의 달인 서정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구글 플레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사면 30%씩 가져간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하다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구글 플레이 말고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사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보통 그렇죠.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는데 내가 뭐 살 때 근데 보통 뭐 내가 어플리케이션 사면은 뭐 돈 내고 사는 경우 별로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안 사니까 예. 강석 PD님도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진 않잖아요. 거의 안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무료로 뿌려놓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따로 뭐 아이템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듣는다거나 이러는데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산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그냥 결제를 해도 30%씩 구글이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따박따박 챙겨가겠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구글 플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그 만든 사람이든 나든 내가 낸 돈의 30%를 구글이 가져가겠다는 건데 전 세계에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결제하는 거 다 구글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30%를? 그런 거죠. 구글이 지금까지는 여기 구글 플레이 입점해 있는 앱 중에서 게임 앱만 매출 3%를 그 수수료로 가져왔었는데 게임 앱만. 예. 다른 장르 콘텐츠는 지금까지는 내버려뒀던 거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NC 소프트가 만든 대세 게임 리니지 M의 구글 플레이 버전이 한국에서 한 달에 한 800억 정도 벌고 800억.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중에 30%가 월에 240억이죠. 월에 240억이 구글에 원천 징수되고 있는 거죠, 이미. 그 리니지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뭐 아이템 사고 막 그래서 번 돈이 한 800억. 와, 일단 숫자가 굉장히 크네요. 한 달에 800억. 곱하기 12 하면은 거의 뭐 1조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 돈에서 이미 지금도 30%는 구글이 가져간다. 이미 다 가져가고 있어요. 와, 그 개발은 NC가 하고 서버 운영이나 이건 다 NC가 하는데 단순히 그냥 구글 플레이 마켓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받았다는 이유로 30%를 이미 가져가고 있었다는 거네요. 이 창고에서 꺼냈다는 이유만으로 창고 주인이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와, 예.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 뭐 멜론, 벅스 같은 그 웹툰 음악 서비스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것들. 이것들은 지금까지는 돈을 벌면 다 네이버 카카오 몫이 되고 이 돈을 가지고 네이버 카카오가 원작자들, 권리자들, 웹툰 작가들, 작곡가들과 나눠 가지고 그러고 남은 돈을 자기네 직원들 인건비, 뭐 시스템 인프라 비용을 쓰고 나서 넉넉하게 이익을 남겨왔는데 지금까지는 이익을 남겨왔죠. 근데 애플은 이미 웹툰 음악도 매출 30%를 수수료로 다 가져오고 있었어요, 이미. 멜론이나 벅스 월 정액 이용료를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도 있고 웹페이지에서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휴대폰으로 멜론 월 정액 이용권을 아이폰으로 결제를 하면 삼성이나 LG가 만든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쓰는 사람 혹은 웹페이지에서 결제하는 사람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안드로이드 폰을 써서 몰랐는데 애플 폰을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웹툰에서 우리가 만화 하나 이렇게 보면은 뭐 200원 뭐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이게 더 비싸다는 거예요? 음악도 월정액을 했을 때 뭐 9,000원 했어. 안드로이드는 9,000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애플이 수수료 30%를 이미 가져가고 있었으니까 그 비용만큼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이 더 올라있던 상태고 이제 구글이 수수료 징수 대상을 이제 확대하면 안드로이드 폰 쓰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음악 듣거나 웹툰을 볼 때 돈을 더 쓰게 되는 거죠. 와, 이게 참 이게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앞으로 생겨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걸 돈을 받겠다는 거. 예를 들면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만약에 대학교를 나왔어. 대학교를 졸업했어. 그러면 그 대학교가 내가 평생 버는 돈의 30%를 평생 빼가겠다. 좀 극단적이긴 한데 뭐 그런 맥락으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개발했을 때는 그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한번 홍보비로 내가 여기서 한번 입점하는 돈 낼게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입점해서 팔려 나갔는데 거기서 돈을 계속 뜯겠다는 거잖아요. 야, 그럼 일단 이 얘기가 언제 이렇게 불거져가지고 이렇게까지 좀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때 구글이 좀 발표한 내용을 좀 알려주실래요? 예, 추석 앞두고 추석 연휴 하루 앞두고 구글이 지난달 29일 이제 글로벌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OS 기반으로 앱을 만드는 개발자들에게 우리가 알리노니 여기 이렇게 좀 장황하게 발표한 게 있는데요. 이걸 이제 제가 좀 짧고 각색을 하고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그 자기가 갖고 휴대폰에는 거의 대부분 우리 구글 플레이를 포함해서 2개 이상 앱 마켓이 선탑재돼 있자
너희들은 너희가 만든 앱을 구글 플레이나 다른 앱 마켓 어디에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개방성, 구글은 오픈리스라고 보는 오픈리스 일단 밑밥 까는 것 같으네요. 이게 우리가 독점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 선택할 수 있다. 예. 우리는 게임 앱에 한해서만 소비자가 유료 결제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어. 알고 있지 너희들도? 이제 모든 종류의 앱에 같은 수수료를 책정할 거야. 물론 이게 싫으면 너희가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어. 구글 플레이에 싫으면 올리지 마. 우리한테 수수료 내기 싫다고 개기고 있는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알지? 쟤는 개기고 있나 보네요. 예. 예. 에픽게임즈는 구글 플레이에서 포트나이트 앱을 아예 빼버리고 자기네 웹페이지에서 그 APK 파일을 소비자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혹은 삼성전자 갤럭시 스토어 통해서 그 앱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우리 너희가 자유를 줬어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비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당신들이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구글에다가 30%를 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발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한테 니네가 우리 마켓에 올리게 되면은 30%씩 우리가 뜯어갈 거야. 싫으면 딴 데 알아봐. 나는 분명히 딴 데 알아보라 그랬다라는 얘기죠. 나가시는 분은 이쪽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 우리 웹 마켓에 올리는 앱에서 소비자가 콘텐츠를 돈을 주고 살 때 하는 건데, 결제 시스템은 우리 구글이 만들어서 앱 안에 탑재해 놓은 인앱 결제 시스템만 쓰도록 해. 세원이 투명하게 파악돼야 세금을 칼같이 떼가잖아. 너희가 우리 마켓에 올린 앱으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우리가 투명하게 알아야 30%를 정확하게 칼같이 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인앱 결제 시스템이라는 거 좀 소개 잠깐 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리니지엠을 하다가 뭐 돈을 떼갈 거면 빌링 시스템이 탑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는데 그 페이먼트 시스템을 우리 구글이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돈을 떼가는 명목이 있는 거죠. 여기 입점료,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장터에서 너네가 만든 콘텐츠의 여기 아이템들을 사가니까 그런 빌링 시스템까지 우리가 같이 제공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 웹툰을 보다가 이게 뭐 결제를 해요. 그러면 네이버 페이가 떠. 그럼 네이버를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해요. 그럼 이게 제가 구글 결제 거를 이용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는 않았던 거고요. 지금까지는 네이버 웹툰에서는 구글이 하나 돈을 가져가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오프라인에서 뭘 하는 거는 아까 배제된다고 좀 나중에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 근데 물건을 살 때 이게 그럼 카드사 뭐 이런 게 뜨잖아요. 그럼 이거는 인앱 결제는 아닌 거죠. 그건 인앱 결제. 그건 카드사 결제인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구글 플레이를 이용해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는 사람은 요 안에서 결제되는 그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글이 준 걸 해라. 뭐 카드 사거나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근데 게임 쪽은 이미 이렇게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었던 거에 30%를 뜯기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구글에서 구글 플레이 마켓을 통해서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사들도 잔머리를 굴려서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 말고 다른 결제 시스템을 몰래 쓰다가 들킨 적도 있고요. 들킨 데들은 퇴출됐다가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정중하게 빌고 사과하고 다시 앱마켓에 들어오고. 정중하게 빈다는 표현 참 안타깝네요. 어느 회사인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긴 한데요. 3% 칼같이 가져갈 거야. 근데 너네 자체 결제 시스템을 써서 우리 눈 피하려고 시도하기만 해봐. 걸리면 바로 퇴출시켜 줄게. 라고 거기 블로그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행간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공유했던 거고요. 지금 당장 하라는 거 아니야. 준비할 시간 준다. 이미 구글 플레이 입점해서 돈 벌고 있는 업체들은 내년 10월까지 유예 기간을 주겠어. 그때까지 딱 준비해. 딱 돼. 이런 형이 딱 내년까지만 봐줄게. 똑바로 해. 걸리면 죽는 거고. 들어오기 싫으면 들어오지 마. 걸리다가 뭐 딴짓하다 걸리면 퇴출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걸 감수할 용기가 있으면 딴짓을 해.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발자들은 이게 구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알 텐데, 그 개발자들은 반응이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뉴스를 보고서 반응을 할 때 이거는 사실 여론에서 굉장히 강한 반발은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는 게 당장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렇죠. 근데 개발자들은 너무나 이걸 명확하게 알아.
그럼 개발자들은 좀 반응이 어땠어요? 이 개발자들은 게임 개발자들 진작에 2010년부터 돈을 뜯기고 있었으니까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는 아니 우리 게임만 그동안 30% 뜯기고 있었어? 딴 동네 왜 수수료 왜 안 냈던 거야? 그걸 이번에 새삼스럽게? 라고 황당한 반응. 물론 다 잘 아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그냥 딱 정말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하시는 코딩하는 이런 분들은 잘 몰랐던 거죠. 왜 딴 놈들은 왜 안 됐던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다른 콘텐츠 진영은 애시당초 저 멍청한 게임 쪽 놈들이 말도 안 되게 수수료 3%를 받아들인 바람에 세월 지나 우리까지 피해서 보는 거 아니냐라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앱 마켓을 이용하는 거는 사실 구글의 앱 스토어는 그 iOS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어차피 거기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애플에 다른 앱 마켓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그 핸드폰 회사들이 이걸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OS는 다 똑같이 써. 근데 앱 마켓은 또 다른 걸 이렇게 다른 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이거는 조금 꼭 버전을 만들 때 내가 구글 플레이용 버전을 만들 거야. 아니면 원스토어용 를 만들 거야. 이게 달라요?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것도 좀 복잡한데요. 자, 애플은 운영체제 iOS를 직접 만들고 그걸로 아이폰을 직접 만들었죠. 애플이 만든 애플 생태계니까 우리 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 앱스토어 말고 다른 앱마켓이 끼어들 여지가 없죠. 이걸 가지고 누가 가두리니 독점인이라고 꼭 시비를 걸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근데 스마트폰 초창기에 구글은 나중에 넥서스 폰을 만들었지만 처음부터 폰을 만들진 않았잖아요.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OS만 만들었는데 MS가 윈도우로 이제 PC 운영 체제를 독점을 했잖아요. 독점을 했던 것처럼 구글은 아이폰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그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모바일 OS 시장을 독점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각국 휴대폰 제조사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 시장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는 휴대폰을 만드는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해외에서 만들어주는 애플, 그리고 이동통신 3사가 서로 조율해서 휴대폰 공급 물량을 맞추는 체제잖아요. 통신사가 소비자들, 가입자들을 유치해서 통신 서비스 가입도 받지만 휴대폰 판매까지 같이 하는 구조잖아요.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글은 한국 이동통신 3사랑 삼성전자를 잘 달래서 삼성전자가 자체 OS 바다를 쓰지 않고 구글이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OS로 갤럭시 폰을 잘 만들고 한국에 그 폰이 쫙 깔리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또 깔아줘야 되는 거죠. 이때는 2010년 전후한 시기인데 구글은 한국 통신시장이 이제 이때는 아주 겸손하게 접근했을 거예요. 자기 삼성전자한테 이렇게 가서 저 얘기를 하고 그 앱마켓을 우리 거만 깔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막 굳이 뭐 갤럭시 스토리 이런 거 하시려면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우리 거는 기본적으로 구글 플레이는 깔아주시고요. 다른 것들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을 테고.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가 안드로이드 OS에 딸려 있는 게 아니고 핸드폰에 딸려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안에 같이 사실상 거기 수직 계열화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구글은 그 우리나라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 OS를 공짜로 제공했겠죠. 그러면 근데 하드웨어 삼성은 소프트웨어에 약했고 앞으로도 당분간 약할 텐데 이때도 맘만 먹으면 삼성 앱마켓을 만들었으면 되는데 관심이 없어서 안 만들었던 거고요. 그럼 이제 삼성도 이제 아이폰 따라잡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 자체 OS 바다보다 안드로이드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안드로이드 OS 쓰고 그 대가로 삼성폰, LG전자도 마찬가지로 LG폰에 구글 플레이 앱마켓을 기본 선탑재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 비즈니스 축에 통신사들도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사는 자기네 앱마켓이 있었잖아. 자체 앱마켓이. 그래서 통신사 앱마켓 예를 들어 SK텔레콤 기준으로 T스토어도 안드로이드 OS SK텔레콤 가입자용에 깔려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됐던 거였고 독점의 역사는 그때부터 싹이 텄던 거죠. 근데 이게 다들 보통 그러면 앱마켓이 애플도 있고 안드로이드 있고 구글도 있고 여러 개 있으면은 사실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앱마켓이 좀 이렇게 싼 거 수수료 좀 싸게 해주는 거 하면 좋잖아요. 근데 30%로 다 똑같다 그런 건 일종의 가격 담합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좀 어때요? 스티브 잡스 1번 신이 먼저 그렇게 만들었고 거기 따라가는 2번 신은 30%보다 낮추자니 손해보는 게 싫고 똑같이도 30% 하자니까 이미 애플 생태계 앱 개발자들이 많이 가 있고 이걸 놓칠 것 같으니까 좋아. 우리는 게임만 30% 받을게. 다른 창의적인 이런 콘텐츠들은 초반에 수익 나기 쉽지 않으니까 우린 딴 건 돈 안 받을게. 그렇게 해서 꼬셨던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두 애플, 구글이라는 그 글로벌 거물들의 가격 담합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도처럼 구글은 그 거기 게임이 아닌 다른 앱 개발사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돈을 안 받고 포용을 해서 구글 생태계를 애플 생태계에 뒤지지 않게 빨리 구축을 했던 거죠. 근데 통신사들은 자체 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앱마켓을 근데 이걸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야 그런 식으로 하면 나 핸드폰 안 팔아줄래 뭐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꼬셨던 거예요? 일단은 구글은 구글 플레이 입점한 국내 게임사들의 매출 30%를 받아서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 매출 30%를 받아서 뭐 지금 기준이면 1년에 게임 매출이 구글 플레이에서 한 4조 8천억 나와서 4조요? 4조 8천억 정도 나와서 게임이 4조나 돼요? 그 중에서 30%를 이제 구글의 몫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 거의 한 1조 한 3, 4천억. 그러면 구글이 이걸 통으로 다 먹는 게 아니고 특히 초창기에는 그거 받았던 돈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한국 이동통신사들에게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구글도 이동통신사들도 관련해서 함구하고 있어서 그 실체 여부를 확증할 수는 없는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 구글이 받아서 이동통신사들한테 줘서 이동통신사랑 삼성전자, LG전자가 협조해서 안드로이드 OS가 확장되게 해줬으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약소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사업 협조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리베이트성도 있는 거긴 한데 물론 확증은 없고 증거는 없고 구글이 뭐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리베이트성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 거 깔아드리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뭐 거래? 그러니까 이거를 수수료에서 뭐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거 이렇게 깔아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걸로 마케팅 뭐 비용으로 이렇게 제공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실질은 리베이트인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고 뭐 이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그럼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던 어플 마켓은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대등했을 거예요. 근데 다들 쿨하게 우리 개발사들이 뭐 티스토나 이런 토종 앱마켓을 외면했으니까 볼륨이 갈수록 줄어들었겠죠. 처음에 스마트폰을 쓰게 된 유저들 사이 입소문이 돌았겠죠. 애플 앱스토어 가면 지금 미국에서 대세가 된 뭐 신상 게임 뭐가 있대. 공짜로 할 수 있는데 재미나대. 근데 이제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확산이 되면서 삼성폰, LG폰 쓰는 젊은 얼리 어답터들이 구글 플레이 마켓으로 쏠리게 됐죠. 당연히 이제 개발사들도 소비자들도 통신사 앱마켓을 자연스럽게 외면을 했겠죠. 이런 흐름이 심해지니까 이제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유통 중 95%가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유통되는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통신 앱마켓 자체를 사람들이 안 쓰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통 3사가 보니까 그동안 통신 가입비 10,000원씩 받을 때가 있었죠. 그다음에 통화 요금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콘텐츠 매출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잖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통신사 고객들 1인당 ARPU 1인당 월 발생 매출이 32,000원에서 36,000원 오가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니지 M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수백 쓰는 사람도 계시잖아요. 강 PD님 그런 게임 하세요? 저는 과거만 게임을 절대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앱마켓 시장 독점이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콘텐츠 시장이 너무 아까우니까 통신 3사가 이제 스스로 하나 뭉친 거예요. SKT 앱마켓, KT 앱마켓, LG U+ 앱마켓을 그 3사 한 마켓을 맞춰서 원스토어란 단일 브랜드를 만들고 그 원스토어가 옛날에 그 통신사들이 각각 하던 거를 합친 게 원스토어예요? SK텔레콤으로 보면 T스토어였었는데 어느 정도 원스토어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것도 기본 어플로 다 깔려 있잖아요. 통신사들과 삼성전자랑 LG전자 짬짬이해서 폰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삼성전자, LG전자가 구글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통신사의 편의도 봐줘서 원스토어를 넣어주긴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네이버도 같이 가담을 한 거예요. 네이버, 그 앱마켓 비즈니스를 네이버도 하고 싶어서 네이버 앱마켓을 만들었는데 근데 앱마켓을 소비자들이 쓰려면은 통신사 앱마켓에서 들어가서 네이버 앱마켓 없나?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네이버 앱마켓을 없나? 네이버 앱마켓을 찾기 위해서 구글 플레이를 들어가야 돼. 근데 구글 플레이가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쵸. 당연히. 그러니까 그 네이버가 눈물을 먹고 이통삼사나 찾아가서 원스토어에 우리도 합류하겠습니다. 그럼 원스토어라는 게 일종의 그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웹마켓을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구글 플레이가 들어와서 이 시장을 그냥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나머지 우리를 다 모아갖고 만든 일종의 토종 어플리케이션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토종 얼라이언스 이게 토종이 되게 슬퍼. 항상 우리 콜라 독립 815 이런 것도 나름 맛있어요.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꼭 그게 뭐 이렇게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고 뭔가 이렇게 뭉쳐서 하면은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이게 구글이 어쨌든 그렇게 30%를 뛰게 되면은 이게 약간 독점성이 생기잖아요. 그럼 공정위가 뭘 좀 조치를 하진 않았어요?
2010년에 그 관련된 이런 민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슬픈 그러니까. 사람들 눈물 인생 꼬인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당연히 민원이 꼭 들어왔고 2018년 2분기부터 아마 조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 공정위가 구글코리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러면 조사받는 우리 구글코리아도 당연히 변호인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김앤장 분들이 밀착 막 보통 되었어요. 외국계는 김현장 많이 쓰죠. 예. 그랬더니 이 구글코리아 아시는 지인분들이 다 거기 공정위에서 조사를 쭉 오시면은 예, 먼저 이제 거기 그 병국이 수호부대인 거기 김앤장 분들이 오는데 정말 거기 최고급 양복 딱 입은 딱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수백만 원 걸치신 분들이 쫙 이렇게 도열해 있고 이제 공정위 조사관들이 들어오시는데 공정위 조사관님들은 딱 그 걸치는 게 한 김앤장 변호사님들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걸 거치고 계시는 딱 그런 분들 항상 이렇게 해서 매번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조사를 하긴 했었다는데요. 핵심은 구글이 앱마켓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해서 다른 앱마켓 통신 3사 네이버의 원스토어나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 앱 개발사들이 입점하는 것을 막았냐 아니냐가 장점인데요. 아, 그러니까 구글이 우리 거에다 넣으려면 다른 데 넣으면 안 돼라고 명시한 적이 있냐? 그런데 은근히 했겠죠. 그걸 설마 구글이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렇게 뭐 문서 남기고 그러지는 않을 테고요. 근데 이런 판을 뒤집어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뒤늦게 콘텐츠 비즈니스에 눈을 뜨고 NC가 대세 게임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을 내기 직전에 삼성전자 콘텐츠 파트 임원들이 NC 달려가요. 그럼 NC에서 야 너네 그 리니지 머시기 나온다며 그거 우리가 찍었어. 갤럭시 퍼스트 프리미엄 콘텐츠로 해주겠어. 고맙지. 갤럭시 스토어에 6개월 먼저 입점시켜줘. 삼성 마켓에 6개월 먼저 내주고 그래서 갤럭시 퍼스트야. 그리고 구글이랑 애플,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6개월 지나서 내게. 갤럭시 퍼스트가 당신을 퍼스트 해드립니다가 아니라 우리 거에 먼저 줘가 이제 갤럭시 퍼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거에 먼저 6개월 나가고 그다음 6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구글 플레이에 올려라. 일반 보고폰을 풀어라. 참 삼성스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 진영은 니즈를 못 맞춰서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 뭔가 거기 어필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NC가 왜 그래야 된대요라고 물어보면 우리 갤럭시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린 폰인 거 몰라? 우리 폰에 기본 탑재되는 순간에 리니지 형제들이 그냥 글로벌 진출 아우토반을 타는 거야. 결제 수수료 30% 깎아주지 이렇게 접근했을 텐데 CR도 안 먹혔죠. 근데 갤럭시 퍼스트를 6개월 먼저 주기는커녕 이제 구글 앱마켓을 통해서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이 출시되는 날에 같은 날에 삼성 앱마켓 출시를 아예 안 해주죠. 이제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이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나가고 한 6개월 지나서 삼성 앱마켓에 나오고 있죠. 오히려 거꾸로. 왜요? 그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삼성이 제안했던 거는 너가 게임을 보내면은 내가 6개월 먼저, 그러니까 6개월 먼저라는 건 자기 기준인 거지. 내 거를 먼저 내보내고 다른 데는 6개월 있다가 내보내. 이게 삼성이 제안을 한 거잖아요. 예, 그걸 바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반대로 그 구글 앱마켓에서 먼저 나갔는데 삼성 거에는 아예 안 나갔다.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게임사가? 구글과 게임사의 이해가 같이 맞았다고 보는 게 게임사 입장에서 구글이 같은 날에 우리 구글 플레이 말고 다른 앱마켓에 내는 걸 싫어하는 걸 뻔히 알고 현실적으로 은근히 눈치를 줬구나. 예. 80-90% 림의 안드로이드에서 구글 앱마켓이 먹고 있는데 여기다가 굳이 딴 데다 내서 큰 실익이 없고 그리고 요건도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게임사들 다 상장사들이 많잖아요. 뭐 대작을 냈어. 출시 첫날에 구글 플레이 매출 철수하고 나서 3일 내에 구글 플레이 매출 몇 위까지 오르냐가 초반에 주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데 그러니까 몰아야 되는구나. 이게 분산되면 매출이 따로 잡히니까. 구글 플레이 매출 내고 구글 플레이 내고 원스토어 버전도 삼성 앱스토어 버전 내고 찢어지면 구글 플레이 순위 올라가는데 붙잖아요. 근데 이게 초반에 주가 관리에 악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구글이 싫어하기도 하겠지만 딴 데는 거 싫어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게임사들의 이해도 그게 맞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 차트를 폰으로 보고 갤럭시 스토어에 입점한 게임들 상위 차트를 보면은 이게 같은 나라 소비자들이 쓰는 앱마켓이 맞는지조차 헷갈려요. 그냥 여기 순위는 리니지 M, 리니지 2M 뭐 발음의 나라 뭐 이렇게인데 이쪽에는 뭐 그냥 기저고검 이거 뭐야 리니지 M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인기 게임일수록 갤럭시 스토어나 원스토어에 없어요. 좋아할 만한 게임일수록 없어요. 근데 사업자들 입장에서
이 스토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그런 거구나. 예. 좋은 백화점에 가면 예. 진짜 뭐 루이비통, 샤넬 이런 거 다 있고 진짜 어디 허름한 그런 백화점에 가면은 고급형 우리가 본 게 하나도 없어. 막 이런 느낌이네요. 예. 사업자들 입장에서 또 굳이 원스토어나 갤럭시 마켓에 안 들어갈 이유는 없는데 예, 예. 근데 안 들어가네. 구글이 겁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2년 반째 들여다보고 있죠. 게이머들이 보니까 야 진짜 구글 플레이에다 딱 올려갖고 일단 순위 좀 올려놓고 시작해야 뭐가 얘기가 되는데. 빨리 달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현상적으로 보면은 구글의 독점으로 보이겠지만 이 독점을 만들어낸 거는 진짜 어떤 시장에서의 바게닝 파워의 문제인 거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그럼 게임 말고 그 웹툰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어때요? 저도 추석 연휴에 구글이 그냥 거대한 선물을 줘서 기사 열심히 쓰고 나서 쉴 때 그 선물. 뒤져봤어요. 그 웹툰이나 음악 앱툰은 어떤가? 그 통신 3사랑 아까 말씀드린 통신 3사랑 네이버 앱 마켓이 합친 이 슬픈 연합군 원스토어. 예, 예, 원스토어. 마켓 기준으로는 원스토어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네이버 검색 앱, 네이버 웹툰 앱, 그다음에 그 요즘 새로 나온 그 네이버 시리즈 앱 있죠. 그다음에 거기 우리 네이버 음악 서비스 사람들 거의 안 쓰는 플루, 그다음에 KT 지니뮤직. 죄송합니다. SK텔레콤이 꽤 많이 쓰는 플루, KT 지니뮤직, 진짜 사람들이 별로 안 쓰는 네이버 바이브 등 원스토어 주주사인 이통3사 뒤에 건 뭔지 잘 모르겠다. 원스토어 주요 주주사인 이통3사랑 네이버의 주요 앱들은 원스토어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원스토어에 카카오 페이지 없어요. 멜론 없어요. 벅스도 없어요. 원스토어에. 카카오 계열 애들은 없네요. 카카오 계열과 NHN 계열의 주요 콘텐츠 앱들은 입점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원스토어에. 카카오나 NHN도 토종 앱 마켓을 외면하고 있는데 외면하는데 구글의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근데 구글은 그 공정위가 계속 봤다는데 예. 뭐가 지금 이렇게 없어요? 일단 우리 정부나 규제기관이 한번 구글 한번 털어볼까? 뭐 하면은 네. 이제 거기 바로 미국 상무부에서 바로 그냥 우리 정부에 연락이 온다고 해요. 물론 구체적으로 상무부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천조국 상무부가 뭐라고 말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아마 자국 기업 보루에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테고 뭐 우리 구글에 뭐 부당한 규제를 한다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부당한 규제를 한다면 공정무역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 한미 FTA 위반이 아니냐 그런 톤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냥 내정 간섭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내정 간섭인데 부당한 규제는 하지 말라 충분한 시그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네이버 외에 카카오나 넥슨도 앱 마켓을 론칭하려는 시도를 예전에 했었어요. 한데 카카오 게임하기 열풍이 있었잖아요. 우리 카톡 메신저에 애니팡. 카톡 메신저에 카카오 게임하기 탭이 있고 그 탭에 애니팡 뭐 이렇게 애니팡 드래곤 플라이트 맞아. 드래곤 플라이트 맞아. 눈에 들어오게 노출되잖아요. 노출되면 그걸 클릭을 하면은 카카오가 게임을 내는 게 아니고 클릭을 하면은 그 애니팡 구글 플레이로 바로 연결이 돼서 구글 플레이에서 애니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 그치 맞아. 카카오에서 바로 받는 게 아니죠. 예.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40대, 50대,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구글 플레이 들어갈 일이 뭐 있겠어요. 70대, 60대 분들도 노년층도 카톡을 쓰잖아요. 카톡에 애니팡 있네 툭 눌렀더니 그분들을 구글 플레이로 연결하는 통로가 돼준 거잖아요. 앱을 다운받게 해주는 중간 중개 유통 플랫폼이었는데 자 그러면은 고객이 이런 경로로 게임을 받아서 아이템을 사서 매출이 발생한 아까 말씀드렸처럼 전체 매출 100 중 구글이 30을 가져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통로로 이렇게 여기 삐끼 아니 거기 사람을 모셔왔습니다. 우리는 찍새 구글 형님이 30%를 가져왔으니 저는 겸손하게 21%만 먹을게요. 그러면 구글 30, 카카오 21이면 이미 50일이 날아갔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 개발사 입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 갖고 뜯기면 30% 뜯겨. 근데 카카오에다가 노출을 시켜주고 카카오 걸 딱 누르면 구글 플레이로 넘어가. 그러면 카카오가 20 먹고 구글이 30 먹고 카카오가 20일 또 먹고 야 그럼 다 털리네. 한 절반 이상 날아가는 거네요. 49%가 남았잖아요. 야 진짜 나빴다. 나 구글보다 더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이거. 사람은 왜 원래 그 일제 시대에도 일본 사람보다 앞잡이가 더 싫었던 거야. 카카오가 또 이제 그 틈새 시장을 노린 거네. 49% 중에 49%를 개발사 다 먹으면 좋겠는데 여기 게임 개발사가 있고 게임 개발사의 게임 팝콘을 사서 유통을 해주는 게임 배급사가 끼고 있을 수도 퍼블리시. 있잖아요. 그러면은
49% 중에서 이 남은 49% 중에서 보통 이럴 때 또 배급사가 60% 가져갈 거예요. 유통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은 100을 팔아서 구글, 카카오 배급사 거치고 개발사 몫은 20 내지 21%가 남을 수도 있는 시장이었던 거예요. 아, 그럼 예. 게임사들 난리가 났죠. 그냥 이중 삼중 수탈 구조에 그냥 나라님이 떼가 중간에 그 지방 수령 몽빈관들이 떼가 중간에 또 마름들이 장난질처럼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중 삼중 수탈 구도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소리 나오니까 구글이 언짢아져요. 우리만 뜯어오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당하게 OS랑 또 국내 이통사랑 거기 제조사랑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다 잘 얘기를 해서 앱마켓을 만들었으니 30% 우리가 떼가는 거 당연한 건데 카카오는 왜 니들이 21% 떼가지? 그래서 구글과 형님 제가 모셔왔잖아요. 손님 모셔왔잖아요. 저도 좀 살아야죠. 뭐 이런 느낌인데 좀. 사실 그렇긴 한데 예. 카카오는 뭔데 이렇게 돈을 뜯어가냐? 카카오도 머리를 굴렸죠. 이제 이러네 우리가 투기 어쨌거나 앱마켓을 만들어줬으니까 구글이 30% 떼가는 걸 이때는 사람들이 크게 불만스러워하지 않고 화살이 카카오에로 많이 갔어요. 그치. 구글한테는 원래 뜯기던 거니까. 원래 큰 놈한테 이러잖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부담스러워. 그래 카카오도 그래 그냥 우리도 한번 앱마켓 만들어서 카카오 게임에 하기에 입점하는 썬데이 토즈 애니페어를 카카오톡을 눌러서 우리가 만든 앱마켓을 가게에서 받게 되면은 구글 30% 안 뜯기고 카카오한테만 20일 주면은 불만이 없겠지. 뭐 이런 개념이죠. 카카오 때 만들었던 그 내부 문건을 보면은 전체에서 100일 매출이 나오면은 이 카카오 앱마켓과 카카오 게임하기 몫으로 한 35% 정도를 떼고 이렇게 해서 한 이런 모델을 구상을 했었는데 당연히 구글이 모를 리 갖고 난리를 쳐서 시도를 접었죠. 근데 아마 우리가 그걸 못 본 거는 실제로 그 상용화되진 않았던 거네요. 실용 단계에서 초동 진압을 당한 거죠. 근데 카카오가 만약에 자체 앱마켓에서 강행했으면은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을 퇴출했을 거예요. 아마 퇴출했을 테고 회사 근간 자체가 흔들렸겠죠. 근데 넥슨도 자사 모바일 게임을 별도 앱 런처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 구글이 안 뜯기고 카카오 안 뜯기고 해볼까? 그래서 지금은 피파 온라인, PC 온라인 게임, 피파 온라인 4가 있잖아요. 근데 피파 온라인 3가 있고 4가 있고 그 모바일 모바일 리메이크 모바일 축소판 피파 온라인 3M, 피파 온라인 피파 4M이 있어요. 이 모바일 버전을 우리 넥슨 자체 마켓을 한번 내보려고 하다가 바로 또 구글에 걸려서 그냥 바로 진압당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100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넥슨은 어쨌든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처절하게 포기했죠. 근데 그게 이제 구글에서 뭐라 한 거예요?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뭐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안 보이는 데서 뭐라고 그랬겠죠. 이거는 그 서정 기자가 취재하면서 그냥 들었던 그런 굉장히 핫했던 얘기였어요. 여기 넥슨이 막 반성문을 쓰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진짜 반성문을 썼어요? 아니 그렇다고 거기 구글 행사 가서 여기 구글이 개최하는 뭐 구글 플레이 이렇게 국내 행사 가서 넥슨 부사장급이 가서 우리는 넥슨은 앱마켓 사업 의지가 전혀 없다. 구글과 협업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와, 그 정도면은 거의 그냥 진짜 진압 당한 거네요. 그냥 대나무 몽둥이로 그냥 다. 와, 그럼 일단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은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그 IT 기업들이잖아요. 구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뻔히 알고 자기들도 하고 싶어 할 텐데 좀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은 좀 어때요? 근데 구글이 이렇게 선포를 했죠. 추석하고 연휴 앞두고 다 공평하게 뜯어가겠어. 얘기를 했는데 네이버 보면 어떡하실 거야? 그러면 입을 굳게 닫고 있죠. 아니 다 이 공식 발표까지 난대요 했더니 공식 발표는데 우리한테 뭐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안 했어요. 아니 이거 다 같이 하라고 한 건데 뭘 말이 없어. 뭐 따로 얘기해줘야 되나 뭐. 3%를 뜯기는 게 무지 아깝긴 할 텐데 일단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카카오가 지금까지 원스토어랑 갤럭시 스토어를 처절하게 외면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도 카카오 페이지 앱, 멜론 앱을 원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에 입점시키는 게 사업적 이해 맞죠? 네이버랑 통해서 주역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원스토어는 게임, 웹툰, 음악 모두 매출의 20%만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원스토어는 10% 싸네요. 10% 싼 거고 원스토어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쓰면 수수료가 20%인데 그럼 여기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 됐든 개별 입점사가 자체 결제 수단을 적용해서 할 경우 매출의 5%만 수수료만 내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구글 앱마켓에서 앱을 올리고 구글이 제공한 결제 시스템만 이용해. 딴 거 쓰다 걸리면 죽어. 근데 원스토어는
입점사들이 매출의 20%만 원스토어에 주면 되는 거고 예, 예. 당연히 여기 원스토어가 제공하는 결제 인프라가 있을 텐데 예, 예. 그걸 쓰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결제 인프라를 쓰겠습니다. 예, 예. 그걸 쓰면은 그 매출의 20%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매출의 5%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 회사야. 근데 원스토어에 입점을 했어. 근데 우리의 결제 시스템이 있으면 고객이 우리한테 결제를 하는 거니까 전체 매출의 5%만 원스토어에 주면 되는 많이 거고. 뜯어갈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스토어가 제공하는 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나는 결제 시스템을 안 갖고 있어도 돼. 그러니까 20%를 낸다. 근데 이게 오히려 좀 이게 합리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상당히 100배 합리성이 있는 거죠. 네,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내는 거니까. 구글은 네. 이게 입점사가 구글 결제 아닌 거 땅 뭐 쓰다 뭐 싸제 쓰다 걸리면 이건데. 그러니까 입점 플러스 결제를 패키징으로 예. 해버린 거잖아요. 원스토어는 그걸 허용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구글이 지난달 29일에 그 수수료 정책 변경 발표하면서 명확히 밝혔어요. 그때 앱마켓 입점사들이 예. 구글 인앱 결제 말고 다른 결제 수단이 있다는 걸 알려도 된다. 대신 앱을 말고 웹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그 멜론이나 벅스 앱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론이나 벅스 PC 홈페이지 가서 거기서 뭐 멜론이나 벅스 월정 쿠폰을 팔아도 된다. 우리 이걸 우회할 테면 우회해봐. 단 우리 구글에 들어와 있는 앱에서는 우리 인앱 결제 시스템만 써야 되고 무조건 30%를 떼가. 예. 그렇지만 너네들이 제주껏 우리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제공된 앱이 아닌 너네 자체 홈페이지나 다른 우회 수단을 통해서 팔아도 돼. 예. 심지어 그 팔아도 되는 우회로로 거기 제공하는 가격은 더 싸다라고 특별 판촉 가격을 적용해도 돼. 그렇죠. 알려도 구글에다가 돈을 안 내니까. 돼. 예. 알려도 돼. 단 여기 말고 딴 데 가서 사셔도 됩니다라고 알리는 것을 우리 앱 내에서는 하지 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여기서 뭐 원스토어에서 뭐 이걸 하거나 아니면 웹페이지에서 그냥 하면 우리가 좀 더 싸게 쿠폰 드릴게요. 그러니까 싸게 결제할 수 있게 해줄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구글 플레이에 올라가는 건 그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네이버 이용자들이 뭐 네이버 웹툰 앱이 아니고 네이버 검색 페이지에서 거기도 네이버 웹툰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예, 네이버 검색 화면에도. 근데 호랑이 형님 같은 웹툰을 돈 내고 보면 예. 이제 관련 수익에서 구글 몫이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원스토어에서도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웹툰을 보고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로 결제하게 유도하면 예, 예. 그래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렇게 하면 관련 매출 중 5%만 원스토어에 주면 되는 예, 거죠. 예, 예.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는 국내에서 가장 파워풀한 플랫폼을 가지고 가장 파워풀한 광고판을 가지고 있는 예, 회사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원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서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이버 웹툰을 보면 반값 할인 이렇게 알리는 게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에요. 그럼 할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럴 확률은 낮지만 좀 더 극단적으로 보면 카카오가 구글 플레이 버전의 뭐 카카오 페이지 같은 앱들을 자진해서 폐기하고 예. 카카오 페이지를 원스토어랑 갤럭시 스토어에만 집중해서 거기 매출을 몰아주는 안도 가능은 해요. 원스토어랑 갤럭시 스토어는 이미 입점 콘텐츠를 서로 연동해서 콘텐츠 풀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렇게 카카오도 이런 식으로 연대를 하면은 이 원스토어란 그 마켓을 통해서 삼성전자, SK텔레콤, KT, U+, 네이버, 카카오까지 콘텐츠와 앱 마케팅으로 뭉치는 빅텐트가 구축되는 거죠. 물론 확률이 높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 이게 결국은 그 아까 통신사 네. 그리고 PC 제조사, 스마트폰 제조사 네. 일가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네이버까지 합쳐가지고 그거가 된 건데 원스토어가 된 건데 여기에 이제 뭐 네이버는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카카오까지 포함을 해서 일종의 그 콘텐츠를 만드는 CP사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큰 이게 뭐 이런 뭐 빅텐트 뭐 이런 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되면 좋은데 그럴 용기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아마 이런 시나리오 원스토어에서 간절히 바라겠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독립 가능합니까? 한국의 우리 민초들이 힘을 모아. 민초도 아니지 뭐 그런 큰 애들인데. 예. 힘으로 보면 아까 지금이 아마 그 게임이랑 그리고 각종 뭐기 멜론, 벅스 같은 음악에 거기 웹툰 앱까지 합쳐서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연간 거기 거래되는 물량 한 연간 6조 정도 될 텐데. 예. 6조 중에서 아까
게임 해당 그 게임 매출의 한 4조 8천억의 3%만 그 구글 몫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원스토어에서는 아마 전체 거래량이 연간 1조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떼줄 거 다 떼주고 원스토어 순수 매출로 잡히는 게 금액이 한 1,300억 정도 돼요. 아직까지 적자를 보고 있고 예, 예.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안 쓴다는 말이잖아요. 예, 예. 그런 원스토어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카카오 페이지를 내년에 별도로 IPO를 단행할 예정인데요. 근데 카카오 페이지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을 봤어요. 연간 매출이 2,570억, 영업이익이 300억. 숫자가 비슷해요. 얼마 전에 따상상 신드롬을 났던 카카오 게임즈 매출 영업이 딱 요 정도 돼요. 뭐 그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크지는 않은데 거기 비해서 카카오 후광으로 엄청난 조단위 시총이 형성됐고 카카오 페이지도 그렇게 될 수 있을 여지가 있어요. 또 카카오 군단의 하나이고 카카오 페이지는 또 대한민국 K 웹툰이 워낙 글로벌로 잘 뻗어나오고 있으니까 카카오 게임즈보다도 오히려 저 게임즈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진출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카카오 페이지 IPO만 바라본다면 적극적으로 원스토어와 제휴해서 구글에게 안 뜯기고 원스토어에게 5%만 뜯기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 전체 이익을 감안하면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 페이지 앱 철수하고 멜론 앱 빼고 원스토어에만 몰아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은 좀 부담스럽겠죠. 아 근데 오히려 IPO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당장 그러니까 이게 IPO냐 자신을 떠나서 카카오 페이지가 전략을 짤 때 야 우리가 구글 플레이 빠져가지고 수수료 좀 덜 낼까 아니면은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전 세계에다 팔아먹을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IPO냐의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그 매출 전략? 예, 어떤 기본이 될 것 같긴 한데, 예. 저 기본적으로 딱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를 들어서 구글 플레이 버전을 유지하면서 원스토어 버전도 유지하면서 은근히 원스토어 쪽으로 사람을 여기 가면 싸요라고 몰아주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구글도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했지만 싫어하겠죠. 그런데 구글 플레이 앱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은 구글 입장에서 블랙 컴퍼니가 되는 거죠. 안 도와줄 거야 글로벌 비즈니스 이렇게 될 테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어떻게 원스토어를 알려갖고 어떻게 하면 될 텐데 이게 해외로 나가려면은 사실 원스토어가 뭐 해외에서 원스토어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원스토어가 국내에서 이런데 언제 해외 진출하겠습니까?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 문제를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통합으로 좀 드릴게요. 이게 수수료율이 좀 어떤 선이 맞을까라는 거하고 이게 정부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은 이미 그 플랫폼 기업의 어떤 그 네트워크 파워를 기반으로 해갖고 생겨난 생태계라 벗어나기가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정부가 됐든 업계가 됐든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그 말씀 한번 좀 분 기자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노웨이 아웃이긴 해 탈출구 없어요. 일단은 탈출가 없답니다, 피디님.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노웨이 아웃이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누구나 돈 내기 싫잖아요. 누가 3% 뜯기고 싶겠어요. 사실 원스토어에 내는 5%도 아까울 수도 있긴 한데 어쩌거나 남이 만든 OS가 장착되어 있는 휴대폰에 앱 마켓이 생겼고 거기다가 내 콘텐츠를 내서 입점해서 돈을 버는데 대가를 내긴 내야죠. 당연히 내는 거 안 내겠다는 사람이 나쁜 거죠 사실. 그리고 게임만 수수료 내고 웹툰 음악은 왜 안 내? 니들은 뭐 용가리 통뼈야. 거기 웹툰 음악은 안 받겠다고 하면 그게 또 형평이 맞지 않고 내긴 내야 되는데 수수료율 30%는 너무 높긴 하죠. 보통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온라인 쇼핑 결제는 안 내요? 아직은 빠져 있어요. 아 그건 빠져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직 빠져 있긴 한데 1년 뒤에 유예 기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다들 웹툰도 음악도 3% 고정되면 1년 뒤에 생각 바뀌어서 이것도 좀 받아야겠네라고 그럴지도 몰라서 불안한데 일단은 빠져 있는 게 맞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상품, 그러니까 일종의 콘텐츠죠. 여기만 콘텐츠의 거래에 한해서 30%를 받겠다. 그런데 그냥 예를 들어 코로나 영향으로 모든 이 물류통 흐름이 앱으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건 받지 않겠다인데 사람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보고 또 QA 보면은 1년 유예기간 1년 동안 생각해 보겠어. 아 참. 생각 안 했으면 좋겠네. 자, 수수료 30%는 일단 너무 비싸고 여러 형태의 오픈 마켓들이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인 오픈 마켓의 입점 수수료는 10 내지 15%잖아요 보통. 이거 30%좀 그러긴 해요 사실. 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2% 3% 받는다고 그 난리가 났는데 30%를 받아먹고 있으니 이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스토어가 하고 있는 것처럼 20% 수준의 기본 수수료를 품목별 차등 없이 다 적용하고 게임이든 웹툰이든 음악이든 적용하고 기업체별로 별도 결제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허용도 하고 그러니까 결제비 따로 입점비 따로 이렇게 하고
그 기업체별로 별도 결제 수단을 도입하면은 기본 수수료보다 낮춰주는 원스토어 안이 막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예, 개인적으로는 기본 수수료를 원스토어가 적용하는 20%보다 더 낮춰서 15% 전후한 사원에서 기본 수수료를 잡고 별도 결제 수단을 쓰는 기업들에게 적용하는 수수료는 원스토어 5%보다 그건 너무 낮은 것 같고 좀 상향해서 별도 결제 수단을 쓸 경우 한 10% 정도, 기본은 15%, 우리 결제 수단이 있어야면 한 10% 정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우리 정부도 여기 공정위도 공정위가 2년 반 동안 바라만 받는 물론 네. 열심히 했겠죠. 근데 결론은 못 내고 있고, 근데 이번에 하도 난리가 나니까 공정위가 다시 열심히 보고 있고, 예. ICT 중국청 거기 과기정통부도 다시 한번 현장 조사하고 있고 그러긴 한데요. 예. 근데 봐도 기업들 간의 사적 자치의 영역인데 수수료 3%가 높다고 법으로 시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사업 자유도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뭐 구글 인앱 결제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런 강제 수단은 좀 법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가능성도 높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방해 논란이 있죠. 구글이 카카오나 넥슨 등 플랫폼 기업과 콘텐츠 업체들에게 앱마켓 개설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딴 자체 앱마켓, 그러니까 콘텐츠 애들이 직접 직거래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예. 다른 앱마켓에 들어가면 재미없을 줄 알아라고 명시적으로 겁박한 정황이 드러나야만 제동을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정황을 잡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글 앱마켓 관련 증언해줄 증인들 그렇게 채택도 아무도 안 나서지. 참고인으로 저 NC소프트 정진수 부사장님 좀 참고인 나와서 말씀 주시죠. 한사코 우리는 우리 회사 얘기밖에 안 나면서 출두 거부하고 아마 공정위가 이전에 조사했을 때 보나마나 이런 양상으로 정계됐고 거기 찍히는 게 두려워서 혹시 불리한 증언한 게 구글한테 알려지는 게 싫어서 아무도 증언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보나마나. 그래서 제재를 내리지 못했을 것 같고요. 이제 국회에서 구글 견제하려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정도 발의가 됐는데요. 그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들을 다 담고 있는데요. 좀 이색적인 것도 있어요. 그냥 앱마켓 수수료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이런 조항을 담은 것도 있는데 이게 그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금융위원회가 정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되게 안 좋은 발상이긴 해요. 예.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거는. 시장 경제 원칙 가면 이런 개정안이 좀 만들어진지 좀 취지를 이해는 하지만 고개가 좀 까뚱하게 하는 만점은 있고요.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벌어지는 논란과 비슷한 맥락으로 미국에서도 구글 앱마켓 사업 형태를 두고 소송이 제기되고 구글 경쟁 당국도 바라보고 난리가 아니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서글픈 우리지만 약소국의 서름이라 미국에서 관련 소송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한국 시장에서 구글 몫에 방울을 다는 명쾌한 결론이 내려지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든 시도나 노력들이 무위로 드러난다. 미국에서도 이상 없어. 한국 공정이나 우리 거기 법안도 이상 없어. 우리 국회에서 만드는 법도 뭐 독소정이야, 뭐 입법조사처 단위에서 법사위 통과가 안 돼.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업자들이 아까 언급한 것 같은 빅텐트를 구성해서 구글과 다툴 확률보다 그 구글이 30%더 떼가니까 이제 거기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가격을 올리겠죠. 그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확률이 저는 꽤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도 국회도 열심히 거기 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대응책을 마련해서 공정위에서 뭔가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정위 뭔가 찾기는 어렵고 있고 입법부에서 어느 정도 견제장치 예를 들어서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 수단 말고 다른 결제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독소 조항이라도 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장치라도 마련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구글에게 특별히 뭐 미국 본사가 거기 미국 경쟁 당국에서 어떻게 뭐 심판을 받지 않는 이상 거기 특별히 우리가 견제책을 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그런 현상을 타파할 수 있을 상황이 안 됐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나 우리 콘텐츠 사업자들이 그 관련된 비용 증가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일이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소비자 부담이 일부 늘어나는 한 있어도 콘텐츠 사업자들의 이익을 일부 차감하는 한 있어도 어느 정도 적정선을 찾아서 제공해줬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뭐 거기 결론을 허무한데 좀 쉽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좀 짜증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편리하게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딱딱 눌러도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뒤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숨어 있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역학이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에 우리 소비자들이 낸 돈을 빼앗긴다는 표현이 과하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중간에서 이거를 통행세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와 있고 이 통행세를 내지 않을 방법들을 고민하더라도 이미 그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잉 파워에 의해서 개발자들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우리는 구글에다가 구글 손을 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유치하긴 한데 원스토어 많이 쓰자. 그래도 이거 먹으려면 우리나라 사업자 먹는 게 낫지. 그리고 좀 개발자들의 부담을 좀 덜 주는 게 낫지라고 하면은 정말 유치하게 원스토어 사용하자는 캠페인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캠페인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한번 더 거기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문제가 된 거고요. 일단 우리 흔히 장바구니 물가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소비자 가격 그 상승분이 인상분이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면 앱 바구니 물가가 그냥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는 거잖아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작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을 때 가마우지 경제라는 얘기를 썼어요. 가마우지라는 새가 있는데 목을 딱 조여놓고 있어. 물고기를 딱 잡아오면은 물고기가 목 뒤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부가 와서 물고기를 빼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마우지한테는 조금 떡밥이라 좀 주고. 그게 우리나라 어떤 제조업이 그 일본의 소재 부품사에 장악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여기는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보이게 그 플랫폼이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 결국은 가마우지 경제를 또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약하고 그 글로벌한 영역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뭔가 그 글로벌하게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라든지 뭐 이런 논의도 그 플랫폼 독점에 대한 논의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게 새롭게 펼쳐진 공정법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이미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깝깝하지만 중요한 얘기 서정근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권유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